박수로 우리 시간을 알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카운트다운이 19, 8주 따라 되는데 중간에 쩔어서 이거 한 20초는 걸린 것 같아요. 10번 만에 켜져야 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GG 사우스 코리아와 우리 광주와 함께 콜라보로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모임 단체인지 알고는 오셨겠지만, 아까도 앞에서 우리 박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글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서드파티들도 있고요.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 교육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분들의 모임과 또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하고 배우시게 되는 자리입니다. 장소 뭐 얘기 다 들으셨지만 여기 원래 광주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른 데 지역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여기 원래 꽉 차야 됩니다. 저희 원래 100명 이하에서 안 합니다. 저희 100명 이하에서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싶지만 예, 다 여기 오시기를 바라고요. 재밌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 에듀데이 인 광주, 우리 광주에서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날, 우리 공동체 정신의 상징과 같은 우리 음식, 예, 주먹밥으로 점심을 간단하게 하시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하실 건데요. 5시 정도까지 다 괜찮으십니까?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끝까지 남으면은 큰 이익이 있으실 겁니다. 경품도 그렇고요. 더 좋은 경품이 좀 세팅이 안 되는데, 네, 경품도 그렇고 상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돌아가셔서 적용하셔야겠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광주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광주에서 여기서 오신 분들, 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네. 외지인데 막 저기 서울, 막 수도권, 네. 거의 대부분은 이쪽 지역이신가 봐요. 광주는 아니어도 요 전남, 전라도 지역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경북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여기 뭐 주로 서울을 수도권에서 많이 하지만 이런 행사를 크게 저희 구글 코리아 그 본사 사무실을 그런 데서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지역으로도 좀 다니면서 활동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설문조사 사전에 했었죠? 볼까요? 네, 대부분 다 초중고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색깔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계시고, 또 현재 G Suite for Education이 아예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볼까요? 아예 도입 예정 없다가 절반 이상이십니다. 그렇죠? 54.1%. G Suite for Education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네,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도입 예정이다 또는 그렇다가 한 절반 또 되십니다. 네, 지금 현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전 설문조사 때, 그래서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이 모르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입 예정이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구글 에듀케이션, G Suite for Educ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이따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구글에서 공인 인증 자격증이 있어요.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네,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레벨 1, 2 트레이너, 이렇게 이노베이터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득하고 싶습니다가 계시고, 아니오도 계시고, 네, 네는 뭐 16% 정도 되시네요. 그러니까 다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되죠.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도 오전 세션,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보시면요, 대부분 다 짧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딱 이 시간만 쉴 거고요. 저기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 그럴 때만 쉴 거고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김재현입니다. 제가 김재현이고요. 그래서 아직 소개 안 했어요. 할 건데 10시인데 제가 먼저 사전에 좀 재밌는 게임 활동으로 한번 시작을,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디지털 상식을 좀 알고자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고, 네, 절반 정도, 여기 계신 분이 한 절반 정도 아시죠? 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고전적이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게임 프로그램인데,
인터넷 검색창, 네이버, 뭐 다음 다 좋습니다. 구글 다 좋습니다. 카우.it라고 검색하시면 핀 번호 넣는 칸으로 해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준비할게요. 네, 제 PC랑 미리 되어 있을 텐데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디지털 상식을 알아보기 위한 퀴즈를 간단하게 좀 해보고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주로 스마트폰이 좋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장치를 가지고 해주세요. 마우스로도 정답하고 찍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터치 기반이 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크롬북 갖고 계시면 크롬북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제 게임 핀 번호 넣는 칸에다가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셨어요? 카우.it라고 해서 들어가셨어요? 그거 아직까지 안 되신 분 혹시? 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본 그 소양이 되시는 걸로 알고 카우.it 아까 하면 KAHOT.it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에 이제 그 핀 번호 란이 생기죠. 거기에다가 4781 숫자 넣으시고 닉네임에다가 아무거나 써주십시오. 자, 오늘 상품 우리 상품 준비 관계자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상품 1, 2, 3등 뭐 드릴 수 있죠? 저 교수님 상품한테 있습니다. 카웃 1, 2, 3등 상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원이 많지만 혹시 카웃 줄 수 있는 상품 세 가지만 책으로 할까요? 예. 교실에 요거 하나는 요거 한 개. 아, 네네. 세 개. 자, 오늘 상품은 책입니다. 자, 이게 사실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간. 여기에 자, 5명의 공저, 우리 GEG 사우스코리아 멤버인 5명의 공저.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 책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사인.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박정철 교수님의 책, 새로 나온 책이죠. 이 책은 단독책. 요것도 같이 해서 상품 1, 2, 3등. 1등을 뭘로 드릴까요? 원하시는 걸로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54분 들어오셨어요. 54명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거 대충 하다 보면 감이 오세요. 처음 해보신 분들도. 여기까지는 접속이 안 되신 분, 못 하시는 분 없으시죠? 좀 옆에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뭐 인터넷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58분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단원마다 이걸 퀴즈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죠? 이 음악에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죠? 이걸로 재밌게. 자, 59분 들어요. 그냥 갈게요. 기다리면 시간이 없어서. 자, 60명.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디지털 상식.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자, 화면에 보이는 색깔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답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에 오른 것은 4개 중에서 선택을 여러분들 화면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제한 시간 20초까지 드렸어요. 이거 좀 여유있게 하시라고. 네. 62분. 네, 그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자, 어려우셔서, 첫 번째 해보니까 알겠다. 그쵸? 대부분 다 아시겠죠? 모르시겠는 분? 자, 화면에는 문제가 보여지고요. 정답은 여러분들의 우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터치로 그 색깔을 정답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8명의 선생님들께서는 녹색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창피하겠지만 누군가 새빨간 화면이 보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틀렸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빨간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아유,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점수도 나와요. 내가 획득한 점수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iOS, 안드로이드 다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즈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나오죠. 이거 안 되네요. 넥스트가. 점수, 죽전 선생님 누구십니까? 죽전 선생님. 죽전에서 오셨어요, 혹시? 경기도 죽전? 죽전 선생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1등이십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1등이 아니니까. 2등, 자, 제조랑 선생님. 네, 2등이십니다. 3등, 코비 선생님. 코비.
네, 3등. 지금까지 1, 2, 3등 달리고 계십니다. 요거는 10문제를 다 푸는 동안에 뒤집어질 수 있죠. 점수는 어떻게 환산할까요? 이 친구가 알아서 환산합니다. 속도로 빨리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당연히. 맞추고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보이면 빨리 누르셔야 돼요. 꼭 좀 이렇게 느리지 마시고 빨리 자, 하면 됩니다. 자, 지금도 본격적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넥스트 넘겨주세요. 어려워 보입니까? 말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죠? 근데 굵은 글씨를 잘 보십시오. 자, 빨리 해주세요. 빨리. 자, 뚝뚝뚝 올라가죠. 정답 올라갑니다. 60. 거의 다 됐어요? 네. 3초, 2초, 1초. 자, 땡. 네.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역시 우리 디지털 상식들이 충분하십니다. IoT죠? 뭡니까? 한글말로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갖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자, 몇 분 틀리셨어요. 블루투스, 유비쿼터스, 별거 다 나왔습니다. 자, 빨간색 하면 창피하다. 네, 넘기겠습니다. 다음 점수 보겠습니다. 네, 코비 선생님 1등 올라가셨어요. 1등 올라가셨어요. 제조랑, 그 다음에 아까 1등이셨던 분, 저기, 제일 어디로 가셨는지 틀리셨어요, 혹시? 맞췄는데 늦게 하셨군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사진이 나올 겁니다. 빨리 보십시오. 자, 빨리 찍어주세요.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나는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밖에 모르는데. 네, 맞추셨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사장이죠. 자, 우리 이케아 누구세요? 이케아! 우리는 지금 디지털 상식 퀴즈라고 있는 가구에서 아닙니까? 이케아 손 들어주세요, 솔직히. 자수해서. 자, 이케아 아닙니다. 네. 점수 보겠습니다. 518 광주에서 누구세요? 갑자기 1등으로 확 올라오셨어요. 518 광주에서. 네. 훌륭하십니다. 1등 올라오셨어요. 그 막 순서 막 뒤집박주 되죠?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요? 이걸 하고 있는 기업. 저렇게 생긴. 네, 정답은 구글이죠. 우리는 구글 관련된 걸로 지금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탭팔 4분 나오셨어요. 우리는 디지털 상식 퀴즈를 하는데 왜 자꾸 프라이팬 회사를 찍고 막 이러십니까? 자, 잘못 누르신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아차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무인도에 갈 때 가지고 가고 싶은 거 3가지 내봐. 그러면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뭐야 하다가 스마트폰이요 이래요. 그쵸? 그럼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너 스마트폰 갖고 가면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그거 뭐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곧 온다는 말이죠. 자, 전 세계 상공 위에다가 약간 룬 그런 걸 띄워놓고 거기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무인도에서도 정말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이 되는 시대를 오게 한다라는 게 지금 구글의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자, 한 문제마다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제가 10문제라도 한 50분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한 2-3가지 배우셨어요. 그 사진 보고 그게 일론 머스크구나. 테슬라의 사장이구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룬이라는 걸 알았구나. 이거를 배우고 해도 좋고요. 안 배우고도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모든 단어를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 어때요? 선생님들 만약에 하신다면은 1단원부터 다 만들어 이거 중심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지만 꼭 평가를 해주시는 걸로. 다음 점수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1등 가십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자, 이름의 의미, 구글 이름의 의미 어떻게 됩니까? 자, 모르시면 찍으세요. 빨리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평가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10의 100승, 그만큼 큰 숫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것을 내가 다 검색해내겠다 라는 의미의 구글이라는 것을 약간 그 글자만 살짝 바꿔서 구글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점수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1등이십니다. 근데 점수 차이가 한 100점 정도는 뒤집으실 수 있어요. 저 518 강조 선생님께서 틀리고 밑에 분이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얼마치?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얼마치? 분량 500년? 3만 시간?
네, 대부분 틀리셨어요. 많이 틀리셨어. 아, 그래요. 이거 문제된 보람인데요. 틀리는 게 보람은 아니지만, 네, 틀리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5분짜리 영상 만들고, 선생님이 3분짜리 만들고, 누가 5분짜리 만들고, 그걸 다 합쳐서 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리는 유튜브에 하루 영상이 약 85년치,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도 아니고 연도치랍니다. 이런 날짜나 시간 단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 85년치나 되는 저 유튜브의 양에 우리는 마치 유튜브가 안 좋은 영상들이나 있는 걸로만 취급돼요. 근데 저 안에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많을까요? 유익한 컨텐츠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요. 영상 잘 만들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잘 만드는 걸 잘 큐레이션 하는 거. 그게 우리 교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영상 만드는 거 다 할 줄 아는데, 그리고 볼 줄 아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진실을 잘 몰라. 우리는 성인은, 교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영상과 나쁜 영상을 잘 분별해가지고 유튜브 쓰시는 분들 재생 목록 아세요? 플레이리스트? 거기서 잘 큐레이션해서 그거를 제공하는 거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드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보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검색해봐가 아니라 좋은 거를 잘 정리해서 주는 거.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5년치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이만한 좋은 컨텐츠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점수! 예, 5.18 강조에서 여전히 달리고 계십니다. 아우, 뭐 독보적인데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 어떤 병으로 사망했습니까? 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결과는 네, 감기 찍으신 분도 역시 계시네요. 네,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여전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PC 언제 나왔을까요? 어떤 회사일까요? 네, 정답은 예, IBM. 81년도죠. 54년 애플이 아예 생기지도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자, 삼성 역시 없습니다. 네, 삼성 없고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81년도면 지금 50년도 안 됐어요. PC가 나온 지 50년도 안 됐어요. 반세기도 안 됐는데 쟤는 멸종돼서 아까 그 그림에 있던 그런 컴퓨터는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컴퓨터로 들어오게 불과 50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개인용 PC로 뉴욕에서 81년도에 IBM에서 출시 빵 했어요. 그게.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예, 역전하셨어. 우리 광재 선생님 틀리셨죠?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져, 그대로 있고, 그 점수 그대로 있고, 올라가신 거예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자, 그림을 딱 보세요. 저게 뭘까요? 네, 버추얼 리얼리티 VR이죠. VR 장치였죠.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또 순위 완전 바뀌었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페이스북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일까요? 저 대학입니다. 안 가보셨어요? 아유, 안 가보셨구나.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저 대학이에요. 바로 하버드 대학이죠. 우리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시절에 만들어낸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문제를 다 풀면 1, 2, 3등만 보여요. 밑에 등수들은 지금 아마 본인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마지막 등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짜자잔. 1등 아이리스 선생님, 강빈 선생님 2등으로 내려가셨고 3등 준 선생님. 자, 나오시죠. 1등 3등부터 3등 준 선생님. 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1등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네, 1등 선생님부터 어디 아이리스 선생님. 예. 어떤 책을 원하시는지 두 종류 중에서 어떤 책을 원하시는지. 네, 그게요. 자, 2등 선생님, 그리고 광주에서 5.18 선생님, 네, 책 하나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get 리절트를 또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들 전체도 볼 수도 있고 세이브 리절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미있게 해보는 평가에 재미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행평가 같은데 넣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반발할 수 있겠죠. 아, 선생님 이거 누군 찍어서 맞았고요. 저 인터넷이 안 됐어요.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자, 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긴장하면 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인트로로 이야기하려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중학교라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저렇게 보이는 대로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제가 지지난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나와 있었는데 캐리스에서 이러닝 세계화 전문 강사로 캐리스에서 파견 나가서 르완다에서 한 3일 교육하고 왔고요. 그 갔더니 코이카에서 한 번 더 올 수 없냐고 해서 코이카에서 해주는 것 한 달짜리를 다 7월에 갑니다. 르완다 가서 현지 교사들, 거기 르완다의 현지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해요. 저는 전공이 건축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술 수업을 기술이라고 과목은 안 나와있죠. 저 안 됐군요. 제가 기술 과목 가르치는데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하게 되고 지금도 저 와이파이 이런 거 접속 잘 못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거기 가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만 할 줄 알아도 되는 곳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언제부터 배웠어요? 도스, 윈도우즈 이런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이런 랩탑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키보드나 마우스에 익숙합니다. 개발도상국은 뭐에 익숙할까요? 안드로이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잘 쓰는데 마우스를 처음 잡아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마우스는 써봤지만 오른쪽 클릭, 맥을 써봤지만 윈도우즈는 안 써본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우리와 환경이 다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자녀들 초등학생들 또는 뭐 유치원생 이런 애들 보세요. 마우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태블릿에 익숙해져 있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터치와 이렇게 드래그와 이런 거는 잘하지만 오른쪽 클릭 기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르완다 선생님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기능, 클릭 기능을 가르쳐 준 데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면 다 컴퓨터 전문 강사 되실 수 있습니다. 가면 블루오션이에요. 할 게 많아요. 월급 안 주나요? 월급도 줘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보면은 학교는 되게 후진 학교인데 이 교실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으로 해준 거죠. 그게 르완다에마도 여러 학교들이 있고요. 우간다, 그리고 케냐, 그리고 이따가 사실 정성윤 선생님 작년에 케냐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이런 ODA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교사들로서 이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한번 평준화 한번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오른쪽 클릭하는 사람 다 할 줄 알잖아요. 거기는 오른쪽 클릭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 가면 다 되는 거죠. 왜 부익부 빈익빈이 물질적인 것만 우린 잘 살고 거기는 못 살고 그게 아니라 기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평준화를 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있죠? 제가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되게 위험할 것 같죠? 제가 아프리카 갔다 유럽 여행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더 시원하고요.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훨씬 더 안전하고요.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훨씬 더 친절해요. 유럽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굉장히 우리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고 소매치기 그렇잖아요. 가면요, 막 렌트 쫙 오고 벤츠 와서 기사 딸린 딱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외국 관광객이 가면 이게 사파리 세렝게티 가보셨어요? 세렝게티 저기 막 사자가 막 가다가 막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막 그런 거 보고 왔어요. 네. 자, 가서 느꼈던 저 키워드 교육의 세계 평준화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이루어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생물학적인 진화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적인 진화는 믿어요. 오늘 하려는 주제가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체 일정 중에서 오늘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브레인스토밍? 약간의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전환해보자라는 겁니다. 전 기술 설명 많이 안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녔어요. 그쵸? 다 이렇게 책가방 다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지금 아이들은 한 요쯤 와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가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애들 크면 분명히 저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저 시대 때 방식으로 학교 교실 가보세요. 그렇죠? 80년대 방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뽀로로가 처음 나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랑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 뽀로로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스마트폰, 아빠 태블릿으로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 보면 머리 나빠져, 전두엽 하게 돼. 오늘 아침 뉴스만 해도 맞아요. 그건 사실인 건 맞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은 터치에 더 익숙해져 있고 엄마 스마트폰에서 이미 색깔 칠하는 것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빨간색을 자연에 있는 색깔을 보기도 전일 수도 있고요. 보기도 전에 이 영상 매체 안에 있는 빨간색을 누르면서 레드, 블루를 누르면서 파란색을 누르면서 블루, 그걸 했던 아이들일 수 있어요. 지금의 아이들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됐습니다. 10대 뭐 초등학생만 돼도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죠. 네이버 안 씁니다. 구글도 잘 안 하는데요. 오히려 유튜브에서 그대로 나오는 그 영상 설명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85년치, 아까 말씀드린 그 85년치에서 좋은 거 잘 추려서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부모가 됐다면은 유튜브 같이 봐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서 좋은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렇게 많은 앱들을 사용하는 시대의 아이들이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수업에서 가르칠 때 온갖 찬반이 많아요. 그렇죠? 교사의 주관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봐야죠. 그래서 자, 이것만 봐도 돼요. 찬성과 반대와 중립적인 입장을 골고루 잘 나와져 있는 영상을 보고 추려놓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에서 조사해봐. 네가 찾아서 봐봐. 그러면 선생님 이렇다던데요? 저렇다던데요? 하면서 편향된 의견에 치우칠 수 있겠죠. 먼저 교사가 연구를, 저는 그래야 돼요. 옛날에 참 할 거 많아졌어요. 논문 찾아보고 뭐 다른 사람 교재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 연구해야 된다 생각 드는 거죠. 거기서 잘 찾아서 보여. 여러분들 수업 활용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연구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 찾아서 제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맹신한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일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제일 잘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누군지 아세요? 유 선생이에요. 유 선생. 유튜브. 잘 가르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좋은 자료를 잘 찾아서 보여주시는 거,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상 광고 보신 적 있죠? 한 아이가 이제 그 아이패드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누워서 막 뭘 작업하는데 옆에 건너편에 있는 흑인 아주머니가 딱 물어봅니다. 얘야 너 컴퓨터로 뭐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아주 시크하게 그런다. 컴퓨터가 뭐예요? 딱 그러죠. 이 광고가 한참 또 이슈화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건 컴퓨터가 아니야, 아이패드야 라는 자사 광고를 하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 지금의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를 지나면서 컴퓨터, 아까 그 IBM PC 이걸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대부분 다 랩탑이나 이런 태블릿류로 가지 PC는 데스크탑 같은 PC는 PC방에 있거나 전문가용 외에는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랩탑을 쓰시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시대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때 시대 때의 이야기들로만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컴퓨터 교육을 넘어서서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81년도 IBM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런 제한사항을 줘요. 뭐냐면은 나쁜 거니까 못 쓰게 하는 방법들을 먼저 고안해냅니다. 학교에 어떤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고 제공이 되면서부터 애들 이거 감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제일 먼저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못 쓰게 해보려고. 지금은 화장실마다 휴지가 있는 곳이 많지만 과거에 지금도 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면 칸마다 휴지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휴지가 있고 칸에 들어가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밖에서 뜯어갖고 갖고 와서 하죠. 이유는 뭡니까? 낭비할까봐, 뭐 장난칠까봐, 뭐 이런 뭐 그걸 적시 뭐 이제 애들이 사실 저희 학교 애들도 막 물에 적시갖고 막 천장 붙이기 놀이하고 막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잘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럼 잘 못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거는 금지의 그 방향성이죠. 왜 못 쓴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아예 밖에다 놔요. 그거 더 낭비 심한 거 아세요? 조사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밖에서 응가말이면은 어떻게 가지 후지를 막 뜯어가잖아요. 남으면 그거 다시 거기다 뭐 말아놓습니까? 그냥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안에 있는 게 더 절약한데요. 근데 따로 밖에 있는 게 더 낭비랍니다. 140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칼판 인쇄술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 처음 찍어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전까지는 필사본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썼었어야 했죠. 그래서 책값이 비쌌어요. 그 비싼 책은 성직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었죠. 성경책이. 그런데 금속 칼판 인쇄술이 나오면서 책값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죠. 이거 이렇게 쉽게 하는 저 악의 기술, 인쇄술, 저 기술, 저거 나쁜 거다. 귀신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기술이, 그때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무도 나쁘다고 하지 않는 책의 문예 부흥,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일으킨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자, 무슨 얘기 기술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 당장 머리 나쁘게만 한다라는 그런 걸로만,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디지털 진화. 이미 거기 가 있는 애들을 자꾸 81년도로 끌어내려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선생님이면서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지하지 말고 가능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게 교육이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오늘 끝날 때까지 배우는 모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끝까지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나 학부모, 또 우리 학생들의 모두가 인식이 전환이 돼야 돼요. 자, 보시면 이래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생각 있는 분들이 오셨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G 스위트 해야 됩니다. 크롬북 도입해야 됩니다. 스마트 교실 만들어 갑시다.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학교가? 그러면 학부모 설명회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저거 입시랑 관계 있나요? 저 애들 공부 못하면 어떡해요? 저거 갖고 게임만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금지의 대상으로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됐어요? 그럼 아이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수업 시간 딱, 이제부터 우리 수업에서 이거 쓸 거야. 구글 쓰는 거야. 뭐 크롬북 쓰는 거야. 쫙 좀, 우와, 선생님 이거 뭐 게임 돼요? 뭐 돼요? 하면서 막 온갖 장난을 합니다. 하여튼 도움 안 되는 게 세 주체예요. 뭘 하려면 도움이 안 돼. 그죠? 선생님도 도움이 안 되고, 학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교사, 아이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안 되니까 말자? 어려운 길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운 길이에요. 마치 구텐베르크가 금속 칼판에서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근데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학교는 딱 여기 보호된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와이파이도 되면 안 되고, 스마트폰 쓰면 안 돼. 그리고 안 돼. 딱 교과서만 갖고 해야 돼. 학습 목표, 칠판 딱 판서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면 그러나요? 교과서대로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온갖 PC, 미디어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는 무균실, 우리 중환자실 가면은 중환자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비닐 같은 데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마치 학교를 그런 곳으로 우리는 만들지 않나요? 미래의 교사가 되실 분들, 또 지금의 교사 선생님들, 우리는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죠. 적당한 위험에 노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놀이터가 안전한 놀이터가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놀이터가 안전한 게 아니라 조금의 위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의 놀이터들 보면은 약간 저 애들 다치지 않을까 싶게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완전 여기 무균실, 그런 애들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밖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그 법망을 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 학교에서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야기가 긴데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학생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교사가 되고 교사 하시는 동안에 우리 에듀파인에서 돈 쓰는 거 제발 이제 눈에 보이는 현물
교과 연구용 도서 뭐 100권, 뭐 기자재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인 것도 돈으로 쓸 수 있어요. 에듀파인에다가 돈 신청하는 거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밖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구글 홈 아시죠? 구글 홈과 크롬캐스트 그리고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가지고 여기 스마트 교실을 1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도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다 기한해서 교실 다 해보세요. 교과에선 써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그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걸 하려면은 구글 홈을 하려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교과 예산으로 월 결제 교과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쓰죠. 선생님 아이디로 쓰지만 그 정도는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마다 어떤 유튜브 볼 때마다 저는 제일 장애가 있어요. 광고. 땡 광고 뜨는 거. 그거 안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다 했어요.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리면은 괜찮긴 하지만 그걸 다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넷플릭스 유료합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죠. 학교 관계자는 그래요. 야 이거 넷플릭스 네 영화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저기 스탠다드 프리미엄 동시 접속 4명 해가지고 중학교에서 저희는 저거 14,500원 해갖고 계정 해갖고 영어 선생님들이 같이 써요. 그러면서 뭐 보여주냐? 라푼젤 보여줘요. 라푼젤 1분에서 10분까지 10분에서 20분까지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쉐도잉하고 따라하기 해보고 그래서 넷플릭스 우리는 이걸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하죠. 유튜브 그렇게만 생각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수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에듀파인 쓰세요. 저는 해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저는 할게요. 자,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근데 이 자료들이 우리 구글 드라이브 우리 이번에 올려질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으로 정한 구글과 딱 맞는 서드 파티 이건 구글 거랑 관계 없는 거예요. 구글 것도 있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플립그리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 세상에 제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플립그리드 검색하면은 쭉 튜토리얼 나와요. 자 만화 만들기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안 찍으셔도 돼요. 왜 이렇게 우리 스마트해집시다. 아니 찍으셔도 되는데 안 찍으셔도 이거 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스토리보드 넷 이런 만화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고 동영상 만들기 위비디오 검색해 보세요. 자, 가격이 이거 조금 비쌉니다. 60명에 367달러 뭐 이렇게. 이 달러 어떻게 에듀파인 할까요? 달러 에듀파인 못해요. 그래서 그날의 환율을 계산해서 돈을 넣으면은 뭐 회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조절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구글 닥스, 잼보드 이거는 구글 거긴 한데 잼보드도 있고요. 검색 다 해보십시오. 이것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3차원 3D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건축을 혹시 하거나 이렇게 약간 좀 고차원적인 모델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스케치업 옛날 구글 건데 지금은 다른 데로 인수됐어요. 자 7번째 그리고 PDF로만 나는 수업을 하고 싶다. 한번 우리 교실에 텍스트북 리스 페이퍼 리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 캄이라는 익스텐션 사용해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학교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디바이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내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그걸로 할 수 있는 퀴즈 아까 카우 같은 거 그런 퀴즈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아이들 카드 만들고 있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뭐 지리 기반으로 어떤 이렇게 아이들이랑 재밌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지옥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만화 만들기, 만화 영화. 이거는 그 카툰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만들기 툰 테스팅.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음악 선생님들 사운드 트랙이라는 이렇게 음악 미디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요건 좀 돈이 나가요. 음악이나 영상 이런 거 조금 비쌉니다. 음악하시고 또 자유학기자 하시는 학교에서 마인드스톰 로봇 같은 거 키트는 좀 비싸지만 보통 자유학기자 하시는 학교에서 예산 받아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트 사면은 이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무료로 크롬북에서 잘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바로 크롬북에서 로봇 씨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학기제 예산 주면은 다른 것 좀 쓰지 마시고 좀 좋은 거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수업 재료비가 줄어들어요. 해보니까 이런 것들의 유료들을 잘 쓰면. 그래서 에듀파인으로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기자재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게 될 G수입에 대해서 이후부터 설명드리시는 이 G수입 for 에듀케이션의 다양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글은 마치 무슨 어떤 검색 엔진이다, 초대형 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구글 도구가
이걸 쓰다 보니까 오히려 구글 도구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학습 도구로서가 가능하네. 아이들한테 그런 인식을 바꿔주자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쭉 들으시면서 아이들이 디지털 진화를 겪고 있구나.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81년도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한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GCS for Education은 무료니까 이거 갖고 잘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느끼고 배워가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 많은 그런 주제들로 잘 배워가시는 손가락질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업의 대가십니다. 정성윤 선생님 초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대구의 시민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여기 제가 보통 여기 강의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은 마이크 그다음에 여기는 포인트죠. 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같이 하면서 바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바로 열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 강의 스타일인데,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간단하게 빨리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교수님 제가 35분인가요? 40분인가? 30분이죠. 네, 30분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슬라이드, 그 다음에 20분 정도 남짓은 구글 클래스룸을 열어서 여기 사범대 선생님, 사범대 학생들,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퀴즈 과제를 이용한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요거 첫 슬라이드에서 한 1분만 시간 잡을게요. 요거는 약간의 이제 복합적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되게 이제 뭐 인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일수록 특히 저게 가능해? 저거 정도 만약에 진짜 실제화된다면 대단히 센세이션한데?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럴 때 다 된다 그러면은 누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불식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글을 알고 싶어서 얘기 왔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는 것이 왜 제 미래 교사라는 코드와 같이 등식을 성립을 시키냐면, 일단 현재의 판도와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미래 교사는 첫 번째, 단순하게 기버, 공유자라든가 티치,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섞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때 한 10개까지 들 수 있는 사람이 9개째, 8개째 막 벌벌거리고 있을 때 살짝 그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들이 보면 두 손가락으로 이 바벨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되게 이렇게 근육질로 좋은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 살짝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들어주려고 그 트레이너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절대적인 실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들하고 얼마나 공유할 수 있고 넛지를 할 수 있고 퍼실리테이트를 할 수 있느냐, 테이크 케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같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개념은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구글에는 조직 문화 자체가 관료제에서 조금 넘어서 자기의 책임과 결정권, 자가 결정권이죠.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 소단위의 부서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각 교실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하고는 조금 프로젝트 매니저의 의미를 좀 담아서 교실에서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 자기 결정권이라고 했는데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교육청 혹은 교육부로부터 많은 지시 하드를 받습니다. 그거 다 따라가다 보면 그냥 행정 폭풍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부담이 생겨서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수업 준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기에 제 나름대로의 수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냥 자기 수업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가겠다, 이렇게 꾸미겠다라고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입니다. 네.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개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의 관념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구글을 왜 하느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LMS입니다. 네, 저는 2009년도도 이제 미국을 다녀왔고 이번 근간에 1월달에도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제가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미국 학교, 미국 교육과 우리나라 이런 부분에 대한 간극의 차이를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있고 우리나라는 없는 거 대표적인 하나가 LMS입니다. 네, 이 부분은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 LMS라고 치면요, 제가 쓰는 글이라든가 칼럼 같은 거 인터넷에 충분히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에듀인 뉴스라고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쓰던 칼럼이 한 7, 8개 쭉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온라인 시대, 이 4차 산업 시대,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장터, 마당, 터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학교는 매일 일상이 아주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디에 이 자료를 올려야 될지도 항상 모르고요. 학교 홈페이지는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이 LMS의 구축도 사실 되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냥 제가 더 쉬운 게 아니고요. 제 방에 불을 좀 껐을 때 모니터 3개를 가지고 1반, 2반, 3반, 5반, 7반은 빠졌네요. 구글 클래스룸을 이렇게 동시에 켜놓은 모습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 꼭 하고 자는 일 중에 하나가 학급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학급 관리가 제가 담임으로서 관리가 아니라 교가 담당으로서 1반, 2반, 3반, 4반에 그날 이제 제가 주었던 과제물들을 그때그때 체크를 좀 하고 학생들한테 푸시가 오면 그거에 댓글도 좀 달고 이렇게 하고 항상 잡니다. 네, 그 화면 사진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 학습 모델 중에 하나가 TPEC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TPEC 모델이라는 것은 그 왼쪽에 교수적, 기술적, 내용적 접근 요 3가지를 저는 항상 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상에서 키워드 3개로 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보면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교육학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content knowledge입니다. 지식 이해 중심의 우리가 사고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pedagogical knowledge 해가지고 교육학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컨텐츠와 교육 이 3가지가 하나의 원형적 관점에서 삼각점의 끝곡점을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상태. 그게 제가 수업을 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안 되지? 네네.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은 요즘 융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융합에서는 칸 아카데미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절차 중심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학생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교육학적인 접근에서 제가 이제 PBL을 담고 있습니다. 이 PBL을 전부 다 이제 프로블럼 솔빙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으신데요.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플립 러닝도 많이 하고요. 비주얼 띵킹도 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인포그래픽도 하기도 하고, 주제 중심 융합도 하고,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모델을 한번 전에 구글 코리아에서 한번 제가 설명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참여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요.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번 토막을 넣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주제 1시간 동안 어떻게 끝내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입니다. 그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제 동료조차도 피드백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 피드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 자가 피드백, 동료 피드백, 선생님으로 받는 피드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퀘스트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 광고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교육 과정 운용상에 있어서 전부 다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피드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드백을 하더라도 선생님 그 수능이 안 나오는데요. 이 한마디에 모두 그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강단의 강연장에 보통 오기 전에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녔던 것은 그 주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계 책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요청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강연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를 하는 거 좋은데 당신은 그렇게 수업을 잘하느냐? 수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수업을 통해서 관찰, 평가, 기록이 나와야 된다면 당신은 그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못한다고 소리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있게 나 이렇게 한다고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내가 떠들고 할 게 아니라 내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해서 국려지책 중에 찾았던 것이 바로 이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특히 6번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배움의 발달 가속.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딱 하나입니다. Learning Acceleration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교실 평가를 우리는 수행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행평가에서 1차, 2차 최소한 복수를 둬야 되거든요. 1차 때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혹은 발달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똑같은 절차에서 2차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거기에서 학생의 발달을 상대적으로 끌어내는 형태. 네, 이런 피드백의 절차 중심적을 접근법은 사실 PB를 바뀌었는데 그 PBL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층적인 그런 피드백을 구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못 뵀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그런 교육적 본질은 아닌데 그 교육적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오늘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오신 게 자,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이게 1시간 만에 이루어지느냐. 저는 20년간 고등학교에서 있었고요. 올 3월에 이제 중학교로 왔습니다. 네, 중학교로 와서 이제 중학교의 교사학습적 측면 맥락을 조금 더 다져보려고 왔는데요. 제가 중학교 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링크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플레이 누르십니다. 저기 위에 로gin을 누가 바꿔놨네요. 여기 로gin을 바꿔놨네요. 지금 처음 해봐라. 손 들어봐. 재밌어? 네. 재밌어? 네,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구글 문서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 쉽게 말하면 여기가 반이면 다 접속을 시켜서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한 그런 수업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자, 저런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그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를 그 수업 내용하고 조금 틀린데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업에 대해서 너희들 혹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답 노트 적어라 이런 것도 좋았는데 한번 너희들 오답 노트를 하던 건 자율적으로 맡기고 대신 똑같은 시험을 조금 변형해서 한 번 더 시험 쳐볼 거니까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 한 총 10문제를 만들었고요. 객관식도 있고 객관식 중에서도 그게 단순하게 1, 2, 3, 4, 5번 하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방식 1, 2, 3, 4 중에 척도, 리커트 척도하는 방법,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는 방법, 뭐 격자 방법, 그 다음에 단답형이라도 그냥 복수 하나가 아니라 복수 3개까지 정답해 주는 거, 서술식 뭐 모든 거 다 됩니다. 이 구글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답이 3개 정도 나오겠다. 이제 경우의 수가. 그러면 3개 정도의 복수를 넣어놨고 이 외의 거는 다 오답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지현 선생님께서 저기 크롬북 설명해 주는데요. 락인 모드라든가 내지는 풀스크린 방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부정을 못 지르고 그냥 이렇게 설문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창을 못 띄고 바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 개정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문제를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 이런 객관식 밑에 잘렸는데 객관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림이 설명하는 제를 영어 단어 한 단어로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정답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넘어가십시오. 네, 얼스케이크죠. 그래서 여기 딱 끝나고 나면 자 그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로 분석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 분석 통계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 네, 또 자주 놓치는 질문 서술형 답 1번, 단답형 2번 해서 지금 올바른 정답을 한 학생이 16명 중에 5명, 뭐 4명, 뭐 6명 이렇게 지금 분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학생별로 몇 점 받았고 이 학생을 만약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1번 틀렸고 2번 맞고 이런 것들 쭉쭉쭉쭉 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work라든가 have, hit, 뭐 put, set 중에서 put을 맞춘 애들이 열렸으면 이거는 내가 잘 가르쳤구나. 답은 원래 사실 put aside입니다. 한쪽으로 제출하다라는 그 수거였는데요. put을 썼구나. 내가 잘 가르쳤구나. 혹은 학생들이 모르는구나. 이 부분은 단점이구나, 약점이구나, 강점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요 지금 화면 인터페이스는요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게 되면 퀴즈 과제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퀴즈 과제는 작년까지 없었어요. 그냥 과제만 있었는데 과제를 쓰시는 분 중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구글 설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구글 본사에서 구글 설문을 이 퀴즈 과제라는 항목에 넣어서 이용을 했을 때 성적까지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올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이 퀴즈 과제를 딱 주는 순간 막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성적 가져오기를 딱 해버리면은 제 이 구글 클래스룸에 각자의 성적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가져오기 그 다음요. 네, 이렇게 성적 가져오시겠습니까? 그 다음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져오게 된 학생들의 성적을 제가 매겨서 뭐 다른 점수 요건이라든가 이런 뭐 첨부 파일 이런 거 해서 또 점수를 제3장에 줄 수도 있고 그 점수 그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드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피드백이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최초에 먼저 낸 학생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학생들은 그래 시험 치다고 고생 많았어. 공통의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할당된 학생들 중에 아예 제출 안 된 학생들, 그 다음에 제출 완료된 학생들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기록 정리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용 계정에서 기록 정리 보관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구글이 허용해주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3년까지 이제 보통 이런 수행평가 기록은 학생 졸업할 때까지 보통 1년 돼 있는데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편이 좋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약간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15분 남았네요. 이번에는 클래스 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클래스 카드 대표님 오셨나요? 오셨구나. 네. 네. 클래스 카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는 구글 클래스룸이고 이제 제가 영어 선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 클래스 카드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 하면 학생들 거의 미칩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학생 이름이 떠오면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자, 퀴즈 배틀을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단어 수거를 막 떨어지는 것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민서희 3등. 민석이 다 맞죠? 저렇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초 남았어요. 자, 아까는 420인데 10초. 10초나 10, 8, 7, 6, 5, 4, 3, 2, 야, 우리 전국 7등이었다, 7등. 나이스.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원 그 박사과정에 처음 갔을 때 교수님이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의 가장 1번지는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간단하게 2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fun이라고 했습니다. 네. 재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는 교육이나 배움은 저는 죽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좀 대단한 것이다. 근데 제가 이때가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웃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날이 제가 가장 학생들의 희열을 기쁨을 많이 줬던 날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거는 이제 수업 활동적인 측면이고요. 요거는 선생님들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조금 반대입니다. 이런 디지털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컴퓨터 파일이 없게 되면
보통 종이 같은 거 이런 거를 보통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종이로 되는 걸 갖고 사용하기 전에 이걸 좀 컴퓨터 파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때 네,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그걸 캡처를 해서 그 다음에 구글 킵이라고 있어요. 구글 킵에다가 올리면 구글 킵에서 컴퓨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추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지 추출해지만 이게 텍스트가 쫙 뽑혀집니다. 그 텍스트 뽑았는 것을 클래스 카드에 올려서 올리기 전에 이제 엑셀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집어넣어서 바로 네, 클래스 카드 1200단어를 그냥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실은 1200개 이 단어를 올릴 때 저는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보시면 아세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전에 거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첫 번째고 이게 구글 킵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집어넣어서 그걸 로그인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 저 퀴즈 배틀이 나는 여기까지 좀 순서가 섞여 있는데 퀴즈 배틀 나오게 되면 학생들 우리 1학년 5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각자 점수가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 네, 또 전국에서 또 몇 단계다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리포트로 이메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했죠? 그 다음에 퀴즈지만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기록까지 자가평가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종이로 했을 때는 최소 2시간입니다. 오늘 쪽지 시험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내일 시험지 매겨서 줄게 100점 만점 60점 70점 하고 또 열심히 내가 손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쓴 거 좋죠. 근데 한 가지 아세요 선생님? 손으로 쓴 거 좋은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디지털이지만 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반복적인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글씨도 좀 악필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클래스 카드 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사진 찍었던 것은 그냥 일반 제가 요거 사실은 저희 딸내미 겁니다. 딸내미 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그 딸내미의 해당 선생님이 컴퓨터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해주면 참 좋았는데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두 장도 아니고 1000단어씩 정도 되면 거의 장수가 한 열 몇 장 나오더라고요. 그 이거를 종이를 잊어먹을 수 있는데 싶어서 그냥 클래스 카드로 옮겨주겠다라고 제가 작정을 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는데 사진 찍는 데는 한 1분밖에 안 걸리죠. 요거를 그대로 구글 킵에 올려서 이미지 추출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 그대로 드래그 복사를 해서 엑셀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쫙 들어갑니다. 그대로 쫙 들어가는 부분은 클래스 카드에서 바로 그냥 업로드 하면 그대로 쫙 그냥 1000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1000단어 들어가자마자 뜻과 예문과 이미지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클래스 카드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사실은 10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왜 30분이 걸리냐면 그 중에서 뜻을 못 가져놓은 몇 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더 해주는데 한 100개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분 걸렸습니다. 1000단어 이거 100개 해가 만들었다 주니까 지금 우리 딸내미가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아빠 이거 신의 손이야 금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 네 요거 아까 제가 엑셀로 바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요 네, 이렇게 클래스 카드 다시 넣은 겁니다. 네, 그 다음요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우리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빈칸 메모는 너가 해. 저는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딸에게 제 영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하라고. 아빠 초상권 침해된다고 얼굴 절대 안 나오게 하라고. 그러면 사진 올라가거든. Defense. 네, 됐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다 볼 것 같습니다. 그 요거 선생님들 사실은 이게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드린데요. 네, 디지털 되는 놈을 열심히 사용한 그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날로그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디지털라이즈 시켜서 하는 방법.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공통점은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좀 편해지고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강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자리에 10%를 쓰든 100%를 쓰든 간에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 맥락을 같이 가져가야 되죠. 같은 모자를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구글 클래스룸에 답을 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파란색 보시면요, BYOD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걸 실천합니다. Bring your own device입니다. 학교에 물론 탭도 있고요, 학교에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가장 UI상, 그 유저 인터페이스상 친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제1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네, 잠깐 끝입니다. 네, 저는 음식에 좀 비유를 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 음식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다 그래줘가 아니라 요건 제가 만든 음식이고요, 선생님도 집에 가서 선생님대로 또 만든 음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각자의 음식은 다 중요하고 귀한 거잖아요. 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 만들 때 쓰는 그릇, 칼, 조리 도구는 저희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그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유익하게 정보를, 지식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자가 업그레이드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시대는 저는 공유의 시대라고 봅니다. 한 가지 비기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작업하실 때 목적이 뭐세요? 요거 내가 잘 만들어서 보고서 잘 써서 통과해야지. 네, 철저히 it's for me, 나의 것이 나를 위한 거. 근데 구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초 제1 선택이 뭐냐면은 답안지에서 1선택은 내가 이거 작업할 텐데 누가 작업을 할까? 몇 명과 작업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작업을 할까? 어떻게 작업을 할까를 나누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주변 동료를 색다르게 만들어버리고 전부 다 저를 우인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 지금 현재 기존의 원시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평면적이고 단선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의 한글 PPT 많이 쓰시잖아요. 공유가 사실은 필요 없죠. 내가 잘 만들고 난 다음에 공유죠. 그리고 또 남이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걸 갖다가 저기요 PPT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PPT 400장 넘는 거 500장 가까운 거 선생님들 지금 달라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게 공유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유에서. 하나를 공유하면 4개를 얻고요. 4개를 공유하면 16개였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항상 많이 받습니다. 오늘처럼요. 네.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좀 써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구글 클래스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게 학교용 계정입니다. 학교용 계정이고요. 학교용 계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학교 시민.ms.kr, MS는 미들스쿨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전혀 새로운 지역이 여기에 와서 이 컴퓨터는 제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구글 클래스 한번 더 가보시게 되면요, 자, 제가 만든 방이 뜨겠죠. 저는 1학년 5반과 2학년 4명을 맡고 있습니다. 1학년 5반 잠깐 한번 볼게요. 2학년 3반 볼게요. 자, 3반 들어갔을 때 제가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습을 다 하셨죠? 4월 30일 날 시험 치자마자 28일 날 시험 치자마자 이제 공지를 통해서 너희들 새로 한번 시험 칠 테니까 꼭 집에 가서 틀린 문제 오답노트 만들든가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한번 복습해와라고 했고요. 바로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사용 안내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요, 2차 프로젝트 워크와 관련 있는 단원인데 자, 지금부터 시험 칠 거니까 시험 쳐라고 합니다. 딱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학생들이 뜹니다. 1번, 2번, 3번, 서술형 1번, 그림,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얼스케이크 지진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빈칸 집어넣기, CPR의 용어 약자로 가장 정확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개 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거, 상황에 맞는 묘사, 제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학생들이 10분을 시험 칩니다.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서 10분을 시험 칩니다. 그럼 45분 중학교 1시간 중에서 10분을 시험 치고, 자, 그만해서 이제 이렇게 딱 끝내고 나면 여기에 1번에 대한 답이 뭐고 2번의 답이 뭐고 학생들이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평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피드백.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통계 분석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peer 피드백입니다. 이제 자기 동료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는 왜 답이 3번인지 4번인지 이런 걸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 피드백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조별 피드백을 해서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걸 하나 고르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티처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하는 종류를 5분, 5분, 10분 주고 그냥 한 20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10분을 써서 야 얘들아 1조부터 5조 사이에서 잘 모르는 학생들 그래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는 거 한 이야기해서 선생님 5분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7번에 왜 이게 답입니까? 그거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고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제가 10개 가르쳐 준 것보다도 한두 개 가르쳐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리스펙이 쫙 올라갑니다. 네, 전에는 10마디씩 입을 벌렸는데 한두 마디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필요하고 기묘하고 모르는 것을 제가 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끝은 쫙 사이가 보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수업을 마칩니다. 그 사이에 얘들하고 이 기록 분석이 되어 있는 통계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1번은 야 다 맞췄네 열렸으면 축하해. 그 다음 2번은 여기 한 명이 틀렸네 how much is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게 되면 여기 학생 한 명을 들어가게 되면 학생 한 명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문제를 틀렸고 맞추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네, 요거 3번 틀렸네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오시게 되면 학생 제출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점수가 지금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다 여기 나오네요. 네. 좌측에 채점 완료되어 있는 거는 구글 설문지 이렇게 치르고 난 다음에 성적 가져오기 위해서 보시면은 35점, 70점 쭉쭉쭉쭉 나옵니다. 제가 피드백 했던 거 다 들어있죠. 요거까지 끝내는데 45분 끝. 학생들이 되게 만족감이 아까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단어를 자 지금부터 10분 줄 테니까 너희들 레슨 3과 4가에 나오는 단어 지금 뭐야 봐.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퀴즈 배틀합니다. 평가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 나오고 너는 뭐 어떤 부분을 틀리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기록의 완성까지 다 들어갑니다. 요거 하면 끝나면은 되게 섭섭하잖아요. 선생님 기록이 조금 모자라네요. 이거 제가 보여드린 건 정량제 평가의 기록이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 사용자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 한 명 아무나 눌러볼게요. 학생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이제 1차 점수에 65점 나왔습니다. 쪽지 시험에서 65점 나왔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뭐 할당되어 있고 누락된 것도 지금 과제 하나 있죠. 자, 이거 지금 현재 구글 클래스룸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12월 달까지 모이면 이 칼럼이 쫙 늘어난다고요. 이걸 보고 뭐를 하느냐? 정성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네,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이런 누적된 근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요 댓글 요거 댓글 네, 댓글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시험 치다가 고생 많았어. 중간고사 시험에도 복습이 등등등. 근데 학생이 여기서 댓글을 달면 학생의 댓글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년치 모임에 댓글이 10개면 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교수 학습적 방법을 실천하고 배움의 발달과 가속도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민원 발생 안 됩니다. 이거 있으면 엄마들 되게 감동하고 행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얘에 맞춰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